이해됐니? 오늘 내가 수필이 뭔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어떻게 출제되는지 나는 이해를 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해나간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뒤에 문 닫을까요? 자, 수필이 뭔가요? 얘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선생님 니네가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 그럼 우리는 수업이 되게 지루해지고 되게 루즈해지면서 뭔가 진도가 빡빡빡 안 나가고 내가 그래서 뭘 하고 있고 난 누구인가 무엇인가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답을 잘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지. 그치? 수필이 뭐야? 경험을 쓴 거야. 경험을. 그치? 경험을 쓴 거고 경험을 쓰면 다 수필이냐? 수필의 특징이 뭐지? 그치? 깨달음. 정답! 끝! 경험과 깨달음. 경험에 따른 깨달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수필이 다루고 있는 주제나 얼마나 어려운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심오한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중수필도 있고 그렇지만 보통 너희들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수필들은 보통은 이제 경수필이 제일 많고 오늘 좀 어렵게 배우는 얘기가 이제 중수필도 있긴 있는데 중수필을 하면 좀 더 철학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철학적인 내용을 좀 담고 있다. 그러면 경수필은 뭐냐면 그냥 정말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경험을 토대로 해서 경험을 그럼 왜 보여주느냐? 그럼 어디서부터 우리가 또 시작을 해야 되느냐면 문학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문학이 뭐지? 예술이랬지? 형상하는 거랬지? 내가 전달하고 싶은 주제의식을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뭔가를 형상화하는 거라고 했어. 4가지 갈래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서사, 서정, 우리 지난 시간 했잖아. 그 마지막 갈래인 교술 갈래. 여러분의 교과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이 보통 먼저 나오죠? 서정 갈래 한 작품, 서사 갈래 한 작품, 극 갈래 한 작품, 교수 갈래 한 작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마다 이게 하나씩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걸 아예 그냥 박살을 내는 거죠. 준비됐나요? 자, 뭐라고요? 교술 갈래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가 나타난다? 입으로 얘기해야 돼. 입으로 얘기해야 되게 된다. 경험이 들어간다고 했고요.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이 뭐로 이어져야 되니? 깨달음으로 이어져야 돼. 깨달음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는 여기 사이에 뭐가 있다는 얘기일까? 당연히 사색을 한다는 얘기겠지. 성찰을 한다는 얘기야. 뭔가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깨달음도 생기는 거 아닐까요? 이 과정을 반드시 겪게 돼 있고 여러분 그러면 문제 하나 내볼게요. 자, 서사갈래에서의 나와 수필갈래에서의 나는 같을까? 이거 다를까? 여성질이 성격이 같을까? 다를까? 나 누구랑 얘기하니? 같을까? 다를까? 달라. 어떻게 달라? 어떻게 달라? 자, 소설 속에서의 나는 작가야 아니야? 작가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야 걔는? 누가 만들어낸 애야? 작가가 가공한 인물이에요? 수필에서의 나는? 진짜 나예요. 그게 꼭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 선생님 근데 가끔 소설가가 자전적 소설을 쓰기도 하잖아요. 네, 자전적 소설을 쓰기도 하죠. 그러면 그거는 자전적 소설이니까 결국 나를 모티브로 해서 창작해낸 거예요. 그것도 허구 쪽의 인물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수필에서의 나는 누구다? 작가 자신이다. 그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개성과 가치관이 잘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럼 선생님 소설이랑 시에서는 그런 게 안 드러나나요? 그건 아니죠. 드러나긴 드러나지만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건 내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쓴 수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필하면 떠오르는 게 딱 3가지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뭐가 나타난다? 경험이 나타난다. 경험을 사색하고 성찰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뭘 알게 된다? 교훈, 깨달음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거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다? 작가 자신이다. 그래서 걔를 뭐라고 한다? 개성. 그래서 수필을 뭐라고 한다? 개성의 문학이다 라고 얘기한다. 들어봤죠 다? 또 하나는 표현형 특징이 시나 소설같이 시만의 특징, 소설만의 특징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특별한 표현성 특징이나 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걔를 뭐라고 말하냐면 북가는 대로 쓴, 자유롭게 쓴 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여러분은 수필을 써본 적 있어요? 있죠. 언제? 일기. 욕을 써가면서 욕을 해가면서 썼지 어릴 때. 밀려서. 그때 선생님 생각해봐. 잘 봐. 일기를 쓸 때 선생님들이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맨날 마지막에 뭘 쓰라고 해? 깨달은 점, 느낀 점을 그렇게 쓰라고 했던 이유
오늘 그 비밀이 밝혀진 거예요. 수필이기 때문입니다. 수필이기 때문에. 수필이 한 종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정말 미안한데요. 미안한데 반통의 물부터 하면 안 돼요? 되죠? 진짜 미안해요. 이게 얘는 현대 수필이니까 얘가 더 쉬울 것 같아요. 64페이지입니다. 수필을 설명 더 안 할게요. 그거는 수필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그 특성에 대해서 막 외우거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간단하게 선생님이 말한 부분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감상을 할 때, 우리가 문학을 감상할 때 그 문학이 가지고 있는 장상 특징을 생각하면서 감상할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그게 출제될 것. 그건 모든 영역의 공통이야, 그지? 그럼 수필에선 당연히 너희들 같으면 뭘 내겠니? 뭘 내겠니? 무슨 경험이 어떤 깨달음으로 이어졌는지가 다 시험 문제인 거예요. 수필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무슨 문제가 나왔나요? 1번 뭐라고 되어 있나요? 반통기도 없어요? 정말 미안해요. 얼마나 화났어요? 화나겠다 진짜. 이상하다. 왜 거긴 없지? 못 풀었겠네. 문제 1번 뭐 나왔어요? 얘들아 뭐 나왔니? 대답 좀 해라. 너네 자꾸 대답 안 하면 나 진짜 유치원생처럼 한다고 했지? 이 글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 이게 또 뭐가 중요하냐면은 장르적 특징을 물어보는 경우와 물론 여기 안에서 사용되는 어떤 표현 방법을 썼는지, 어떤 식으로 사건을 전개했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지 물어보는 문제고요. 두 번째,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파악 문제. 내용 파악 문제가 나왔고, 세 번째,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구절을 준 다음에 그 구절이 의미하는 바, 구절에서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나오고 있고요. 자, 별표죠. 이거는 무조건 나오죠, 무조건. 어떻게? 경험에 의해서 어떻게 무엇을 깨달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연결하는 거는 무조건 나옵니다. 시험 문제예요, 얘는. 이게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반통인물이라는 거는 제목이고요. 선생님이 이 작품에 대해서 약간 좀 개관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있는 세 가지의 그 경험이 나와요. 물론 여기는 얘는 독특하게 또 이거를 분리해놨던데 얘와 얘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험을 두 개로 보는 경우도 있고 세 개로 보는, 두 개로 보는 경우도 있고 하나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어쨌든 첫 번째 밭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1, 두 번째 밭과 관련된 생물 생산과 관련된 2,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세 가지 에피소드를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각각 어떤 경험을 했는지 찾아볼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뭘 깨달았는지 여러분이 찾으면서 독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글은 밭에서 식물을 기르는 일상의 순간순간에 느낀 정서와 깨달은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낸 거다. 세 가지 짤막한, 이거 세 가지라고 말해놓고 여기 네 가지로 표시했는데, 맞죠? 보통 세 가지로 봐요. 세 가지의 짤막한 이야기로 구성된 이 글에는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물을 주는 각 과정에서, 자, 그러면 보자. 경험이 뭐지? 경험을 찾으랬잖아. 경험이 뭐야? 씨를 뿌고 농작물을 자기가 길러본 경험이에요. 그러면은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경험을 하고 끝날 텐데, 수필을 쓰는 사람들은, 작가들은 거기서 반드시 뭐를 해요? 사색,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서 반드시 뭘 느껴요? 각 과정에서 느낀 자연과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담겨있는 글이다. 됐습니까? 요 정도만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선생님이 좀 이걸 주는 이유가 얘네가 약간 여기저기 설명들이 약간 조금 어려운 어휘들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쓰는 교재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너네들이 좀 익히 이렇게 좀 교과서 수준보다는 약간 말이 좀 어려워. 그래서 일부러 이걸 주는 거예요. 알겠죠? 나 좀 넉넉히 나와요. 넉넉히 당근 씨를 막 뿌리라는 남편에게 나는 몇 번이나 말했다. 다른 씨앗들을 많이 키워봤기 때문에 감을 잡을 수 있겠는데 부추 씨와 당근 씨는 올해 처음 뿌리는 거라 대중이 손에 났던 것이다. 자, 자꾸 머릿속에서 뭘 생각해야 돼? 이건 문학이야. 반드시 이 메시지가 있을 거고 어떤 주제의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거야. 이해되셨죠? 어려운 거 없죠? 게다가 아까부터 밭주변에 종종 거리는 참새 서너 마리가 없던지 마무리다. 작년에도 너무 얕게 씨를 뿌려 낭패를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씨 뿌린 지 2주일이 넘도록 싹이 나오지 않아 웬일인가 했더니 새들이 와서 세상에 잘 잡숫고 간디었다. 그제야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적어도 3알 이상씩 심는 뜻을 알 것 같았다. 하나는 새를 위해서, 하나는 벌레를 위해, 그리고 하나는 사람을 위해.
워낙 넉넉히 뿌린 탓인지 새들이 당근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탓인지 당근싹은 좀 늦긴 했지만 촘촘히 돋아났다. 자, 지금 계속 뭐지? 경험이지, 경험. 경험이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한테 지금 뭐 농사 짓는 법을 전수하려고 지금 이거를 준 건 아닐 거라는 거지. 자, 그래서 첫 번째에서 깨달은 건 뭐였냐면은 처음에는 뭐야? 씨를. 왜 사람들이, 왜 농부들이 세 알 이상씩 심는지 알 것 같았다 라고 깨달았죠? 첫 번째 깨달음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렇대요? 왜 그런 거래요? 이거 모르면 안 돼. 동우야, 왜 그런 거 같아? 왜 세 알 이상씩 심어? 나눠 먹으려고.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느끼는 거 같니? 부정적으로 느끼는 거 같니? 긍정적으로 느끼는 거 같지? 그럼 이 사람은 여기서 뭘 느끼는 거니? 나누는 거. 그치? 이걸 깨달은 거죠. 나누는 거. 자연과 함께 나누려는 넉넉한 마음씨를 배우는 거죠. 교훈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나도? 올해는 작년에 그런 경험 때문에 새알을 뿌렸어. 그랬더니 참새들이 이걸 안 좋아하는 건지 뭔지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니? 어떤 문제가 생겼니? 오늘 뭐야 지금? 온라인 강의야? 뭐야 혼자 하고 있어. 대답해야 돼. 안 그러면 한 명씩 시킬 거야. 그리고 대답 안 하면 죄송한다고 선생님이. 당근싹이 좀 늦긴 했지만 촘촘하게 돋았대. 처음에는 그 어렵게 튀어낸 이쁜 싹들을 솎아내니 차라리 잘고 못생긴 당근을 먹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냥 뒀어. 그러나 워낙 자라는 속도가 빨라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밀려나오는 뿌리가 하나둘이 아니었다. 자, 뭐야? 당근을 참새 보고 먹으라고 여러 개 뿌렸는데 생각보다 많이 먹질 않아서 되게 촘촘히 당근 씨앗이 싹을 틔운 거야. 촘촘히. 그랬더니 뭐가 문제 생겨? 밑에서 뿌리들이 이렇게 엉키겠지. 그치? 제대로 잘 못 자라는 거야? 그게 뭐야? 경험 아니니? 경험했지.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아, 뭐야, 다 엉켰네. 어떡하지? 엄마 이거 어떻게 해? 그럼 뭐, 야, 좀 솎아내. 그럼, 아, 어떻게 해? 솎아내. 아, 이렇게? 솎아내봐. 아, 됐다. 끝났겠지. 근데 이 사람은 뭐 했어? 사세. 성찰을 한 거야. 여기서 뭘 깨달았어? 아, 이렇게 하다가는 당근 전체가 제대로 자랄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랬어. 그래놓고 여기서 멈추면 수필로서 가치가 없는 거야. 어떻게 했어? 이걸 어디로 연결해? 여기서 뭘 깨달았어? 얘들아, 따라와야 돼. 적절한 거리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뭐야? 깨달음이야. 맞니? 그러면서 뭘 어디까지 연결하지? 이걸 어디까지 연결하니? 민규야, 어디까지 연결하니? 당근의 문제에서 사람의 문제로 끌고 오죠. 사람과 사이에도 최소한의 거리가 깨졌을 때 폭력과 환멸이 생겨나는 것을 알게 됐대. 좁은 땅에 서로 머리를 디디며 얽혀있는 그 붉은 뿌리들에게서도 어떤 아우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대. 자, 이 부분이 또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좁은 땅에 서로 머리를 디디며 얽혀있는 붉은 뿌리들에서도 아우성이 들렸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당근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당근이 아우성을 하는 거 어때? 이거 뭐지? 당근에게 인격을 부여하는 거야. 자, 지금 잘 봐, 얘들아. 선생님, 저는요, 인격 부여, 이 용인법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지금 배우는 거야, 그치? 개념을 챙겨서 가는 거고, 아, 이런 거를 우리는 인격을 부여했다라고 말하고, 이거를 당근에게 만약에 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구나, 의인화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 그냥 솎아준 거야. 그들을 돕는 것을 갈 때마다 조금씩 솎아줘서 그 아우성은 중요한 일이었다. 농사를 배운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적절한 거리를 익히는 과정이 아닐까? 어쩌고저쩌고. 뭐였지? 깨달음. 보이세요? 첫 번째 에피소드 뭐예요? 이거 해야 된다니까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 이건 저희 시험범위 아닌데요? 아니, 수필은 패턴이 비슷해. 그러니까 내가 이게 훈련이 돼야 어떤 수필이 나와도 풀 수 있는 거고, 오늘 이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수능 모의고사, 수능에 나오는 수필에 대한 것도 이해를 정확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뭘 경험했어? 상상하세요. 뭘 구체화하고 있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거리두기가 중요하다. 코로나라 되게 어린애들. 거리를 유지하는 건 참 중요한 거야. 그게 아니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구체화 어떻게 했어? 내가 체험한 것을 통해서 구체화하는 거죠. 당근씨를 뿌렸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촘촘히 자라니까 오히려 더 전체적으로 자랄 수가 없어. 솎아줘서 잘 유지해주는 게 좋겠구나.
그러고 보면 사람과 사람도 그러네? 오케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 사용된 표현법이 뭐가 또 하나 있냐면 왼쪽에 네모 박스 되게 중요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는 수필에서 아주 흔합니다. 아주 흔해요. 알겠죠? 내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인간사로 연결하는 것. 그럼 뭐 시도 그렇고 뭐 소설도 그렇고 마찬가지지. 그럼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니? 빗대어 표현하는 거 뭐라 그래? 비유인데 상황을 빗대는 거 뭐야? 유추 들어가지. 자, 식물을 재배하면서 거리 간격이 중요하네? 하면서 뭘 떠올리는 거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거리가 중요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당근하고 어디? 자, 인간의 관계를 한번 유추해보자 하는 거지. 당근과 당근 사이 거리가 촘촘하면 어떻게 돼? 거리 유지가 안 되면. 거리 유지가 안 되면 당근은 어떻게? 제대로 자랄 수 없고 이렇게 나오죠?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나와요. 이게 어디로 가? 여기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 지켜야 할 거리가 깨지면 뭐가 일어난대? 뭐가 나온대? 빨리 찾아. 이게 독해야. 누가 먼저 찾나? 그렇지. 폭력과 환멸을 가져올 수 있다고.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뭐예요? 자, 바로 옆에는 우물이나 수도가 없대. 조금 걸어가야 그 마을 사람들에게 농수를 공급하는 수로가 있는데 호수나 관으로 연결하기엔 거리가 꽤 된다. 그러기에는 작은 밭에 너무 서서 이거를 요만한 걸 하면서 막 관을 연결하기엔 너무 유난스러워서 그냥 왔다 갔다 한대. 그냥 물을 한 통만 더 기어다 줬대. 무슨 얘기 하는 거지? 푸성기들을 키우는 것이 물이 아니라 농부의 발소리하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닌가 보다. 우리 밭을 흡족하게 적시려면 수로까지 적어도 10번은 왕복해야 하니 그것도 만만치 않은 노릇이다. 자, 근데 여기가 중요하게 많이 돼서 조금 아쉬운데 학교에서 배우는 친구들은 요 사이에서 하나를 더 배우시게 돼요. 두 번째 에피소드가 지금 생략돼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따 뒤에 가서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자, 우리 밭을 흡족하게 적시려면 수로까지 적어도 10번은 왕복해야 하는데 물통을 들고 걸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대. 드디어 이제 뭐가 나오고 있냐면은 이제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까운 텃밭을 일구시는 어떤 할아버지인데 물을 주러 가시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대. 그 할아버지의 특징은 뭐냐면 몸이 반쪽이 마비되어 걷는 게 그리 자유롭지 못하다. 자, 물론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는 아니에요. 술필이기 때문에 태어가 그렇지? 근데 굳이 이 사람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을 통해서 형상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분을 통해서.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몸이 성치 못하신 분이야. 그래서 성한 팔 한쪽으로 물통을 들고 걸어가시는 모습은 거의 몸부림에 가깝대. 근데 희한하지? 반응을 보세요. 반응을 무조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어. 이 대상을 바라보는 이 작가의, 이 주인공 나의 반응을 살펴봤을 때 나의 반응이 되게 신기해. 나의 반응이 어때? 평화를 느낀대. 몸부림, 우리가 그런 사람 보면 실제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 불편하고 안절부절하지 않아? 어떤 할아버지가 막 반신부수인데 막 물이 막 반은 흘러와. 밖으로 막 넘쳐. 그 선생님같이 생각이 짧은 사람은 어떡하지? 도와드려야 되나? 이러는데 이 사람은 이상한 평화 같은 걸 느끼게 한대. 그럼 여기서 분명히 깨달음이 들어있겠지. 그럼 출제 포인트가 뭐겠어? 도대체 왜 이 사람은 여기서 평화를 느끼고 여기서 긍정적 인식을 하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걸 짚어가야 됩니다. 왜 그런 것 같아? 도끼를 안 하고 그냥 빨리 풀었나? 절뚝절뚝 몸이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물은 찰랑거리면서 그의 낡은 바지를 적시고 길이 쏟아져 결국 반통도 채 남지 않게 된대. 근데 평화를 느낀대. 그렇게 몇 번씩 오가는 걸 나는 때때로 끌듯이 지나가는 발소리를 듣기도 하고 때로는 마른 길 위에 휘청휘청 내려간 젖은 길을 보고서 알기도 한다. 그의 존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야. 자, 그 젖은 길은 이내 말라버리곤 했지만 나는 그 길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길을 별로 보지. 와, 비슷하지 맥락이? 나는 그 길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길을 별로 보지 못했대. 얘들아 진짜 대단하지? 내가 어느 날 밖에서 발소리를 질질 끄고 갈 거 아니야. 몸이 불편하시니까 질질 끄는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맨 땅이 젖어 있는 걸 보면서 그 할아버지가 지나가셨구나 생각하면서 그 길이 아름답고 빛나는 길이래. 긍정적 인식이죠?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래? 규현이 말해봐. 몸이 안 좋으신데도 노력하는 걸 보고. 노력하시는데 잘했어. 근데 굉장히 넓은 범주를 말했고 어떤 노력을 하시는 거죠? 생명을 바꾸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몸이 성치 않지만 그 생명을 갖고 가는 그런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의 수고로움을 다 이겨내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잘 찾았어요. 자, 반통의 물을 잃어버린 그 발소리를 물통을 나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했다. 내가 10번 오가야 될 것을 그 할아버지는 20번을 오가야 할 것이지만 내가 이 채소들을 키우는 일도 그 할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안간힘 때문은 아닐까? 몸에 피가 돌지 않는 것처럼 문득문득 마음 한구석이 굳어져가는 걸 느끼면서 쩔뚝거리면서 그러면서도 남은 반통의 물을 살아있는 것들을 쏟아붓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경아? 자, 제목하고 연결되어 있네요. 왜 이제 반통의 물인지 알겠죠?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 글은요, 에피소드가 지금 1번, 3번 에피소드가 나와 있는데 그들 간의 연결고리가 있긴 있지만 인과관계가 있거나 유기적으로 탁탁 연결된 글들은 아니죠. 독립적인 에피소드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뭐에 대한 존중? 생명에 대한 존중. 생명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태욱이 이해됐니? 좋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 되게 중요한데 왜 여기서 생략이 돼 있는데 분명해서 생략을 한 것 같기도 해요. 두 번째 에피소드에 대한 설명은 제가 뒤에 있는 걸 보고서 참고하시면서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냐면은 풀을 뽑지 않아서 밭에 잡초가 무성해졌다. 니네 성남풀립이라는 작품 안 배웠죠? 성남풀립이라는 그 수필도 이거랑 되게 맥락이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같이 나오게 될 수도 있는데 성남풀립이 뭐냐면은 어느 날 자기가 잡초가 막 무성한 그런 밭을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잡초를 다 솎아내고서 들어왔더니 온몸에 뭐가 오른 거야? 풀떡이 오른 거야. 그래서 그걸 성남풀립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경험한 거야. 우리가 풀 베는 일은 해볼 수 있잖아. 저는 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도시에서 어린아이들이니까 안 해봤지만 농촌에서는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풀떡이 오르는 일. 근데 거기서 뭘 깨달은가가 중요하다겠죠? 생각해보자 이거야. 자, 우리는 농작물을 가꾼다라고 생각하고 풀을 솎아내는 거잖아. 제초대도 그래서 뿌리는 거죠. 근데 풀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잡초도 생명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뭐야? 농심을 가지고,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그 곡식들을 잘 보살펴주는 마음이 보이는 거지만 우리 인간의 눈에는, 걔네들 눈에는 우리는 살인자인 거야. 공격의 대상인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생명을 존중한다는 거는 내가 곡식을 돌본다고 하면서 다른 생명을 죽이고 있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여기도 비슷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풀을 뽑지 않아서 밭에 잡초가 무성해졌어. 자,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자, 생각해보라 이거야. 사람이 잡초와 채소를 구분하여 죽이고 살리는 것에서 문제의식을 갖는 거야, 사람. 생각해보자. 물론 그 잡초 때문에 내 당근은 잘 안 자라겠지만 내 작물은 잘 안 자랄 수는 있겠지만 나는 그래도 걔네도 생명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좀 덜 뽑지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해서요. 그래서 이 사람의 땅은 뭐야? 잡초가 굉장히 무성하다는 이 사람의 밭의 특징이었어요. 그 밭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공존이 원래 땅의 본래적 질서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 수필은 그렇게 되게 어렵진 않아요. 경험 2에서 보면은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것만은 아니야. 나는 공존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농사하는 것이 반생명성을 갖고 있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반생명성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농사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생명을 재배하지만 재배를 위해서 어떻게 생명을 죽이지. 다른 생명을 죽이죠? 그러는 행위다 라고 생각해요. 농사라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뭘 비교하냐면 숲하고 밭을 비교하거든요. 어떤 게 더 공존의 질서가 더 잘 지켜지냐, 어떤 게 더 잘 지켜지니. 숲이랑 밭 중에 어떤 게 인위적이야? 얘가 훨씬 인위적이지. 인간이 막 다 베고 다니고 제초제 뿌리고 그러지. 밭에서는 그러지만 숲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가 더 생명성을 갖고 있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자,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유추입니다. 당근에 적절한 거리가 없으면 제대로 자랄 수 없듯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거리가 깨지면 폭력과 hun멸이 생겨난다는 것.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깨달음. 그죠? 상황의 유사성을 가지고 빗대어 표현하는 것 뭐라고 한다? 유추. 꼭 기억하세요.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일상의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맞아요? 맞아요.
공간에 따라 달라지는 사물의 의미? 전혀 관계가 없고 특정 사건을 계기로 지난날 추억? 특정 사건을 계기로 지난날 추억을 한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깨달았던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 사람의 공통점을 분석해서 일반화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보고 판단하게 하고 있죠. 각각의 에피소드와 깨달음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자연현상과 인간 사이를 대비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 건 없어요. 깨달음으로 연결하고 있지? 대비시키고 있지 않아요? 깨달음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2번. 다 몇 번이에요? 네? 자신있게. 창피하게밖에 더해. 한번 해봐. 3번. 잘했어. 딩동댕동. 자,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내용과학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기억에 대한 설명. 기억이 뭐니? 기억이 뭐니? 적절한 거리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무슨 뜻이니? 적절하지 않은 것. 식물과 인간에게 모두 적용된다고 했고요. 유추. 글쓰기가 농사를 지면서 깨달은 거고요. 친한 사이에서 서로 예의를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죠? 생물의 성장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일정 속도로 적절히. 야,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음을 주려고 이 말을 하는 건데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식물의 생장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는 아니겠죠? 서로 간에 적절한 거리를 두지 않으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의미고 4번의 답 몇 번이에요? 중요해요. 1번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생명의 정성을 기울이는 마음, 생명을 정성껏 아끼고 그렇게 보살피는 마음에서 감동을 받은 겁니다. 자, 니은과 같이 생각하게 된 이유 뒤에 답을 다 붙여드렸어요. 니은과 같이 생각한 이유 이런 거 잘 나와. 니은과 같이 생각한 이유 이렇게 하게 된 계기 이렇게 생각했었던 판단 근거 원인과 결과 이런 거 나는 그 길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길을 별로 보지 못했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뭘까? 불편한 몸으로 정성과 생명을 돌보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감동을 받은 거죠. 자, 넘어가서 이육설 할게요. 이육설. 이렇게 시간을 또 되겠다. 나는 이제 옆에 74페이지예요. 페이지가 표시가 됐으면 좋겠다. 너무 많았어. 됐다. 잘 찾았다. 얘들아, 대답 좀 잘하면 안 돼? 니네 있잖아. 분위기가 있잖아. 즐거워야 학원을 오고 싶지. 학원을 원래 오고 싶지 않잖아. 여긴 그래도 창문이 많이 없네. 어제 저기 중3 애들 비가 막 주룩주룩 오는데 애기들이거든. 막 얘기해. 선생님 오늘 학원 땡 까먹을 뻔했어요. 오기 싫었어요. 그래,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지. 그래도 와줘서 기특하네. 그래도 왔어요. 선생님 벚꽃 보러 가요. 막 이래. 근데 그렇게 자기의 어떤 요구 조건을 말할 수 있을 때가 그래도 애들이 해맑고 근데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고등학교랑 니네가 지금 수행평가도 중학교 때랑 또 차원이 다르게 사람을 괴롭히고 있을 거고 부담이 될 거고 그치? 생각보다 그죠? 바쁘죠? 괜찮아요? 한가해? 바쁘지? 바쁘니까 국어 숙제도 되게 부담이 되고 그럴 거야 그치? 근데 선생님이 미리 말하고 싶은 거는 물론 근데 너무 안 하는 애들은 선생님 조금 이제 불러내고 그렇게 하긴 할 건데 우리 너무 안 하는 애들은 진짜 심각한 거고 만약에 내가 바쁘거나 힘들거나 무슨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다. 사고가 있으면 안 돼. 사정이 있었다. 그러면 거기다가 밴드에다가 쓰세요. 말을 해달라고 나한테.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잖아. 선생님이나 너희들도. 너희들을 감시자가 아니야. 나는. 감시자가 아니라 너희들을 잘 도와서 잘 이끌어주고 싶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변명도 필요 없고 가장 솔직한 자기를 드러냈으면 좋겠고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치? 나도 그러고 싶다. 그냥 얘들아 그냥 뭐 놀아 제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 그렇게 할 수 없는 마음이 이해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기존에 하는 숙제는 뭐 하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원래도 열심히 했던 친구들도 잠깐 멈추시고 뭘 하셔야 되냐면은 각각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들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시고서 올려놓으세요. 거기다가. 근데 먼저 해야 될 거는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출제 포인트가 뭔지도 자기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가. 그렇게 확인할 거야. 다음 주에 오면은 한 명씩 불러가지고
이거 내용 설명해보세요 하는 거야. 이육설 들어가 드리면 시험 범위니? 그러면 이제 혜인이가 너네는 각자 자기 공부하고 있는 거 왜냐면 문제를 줄 거기 때문에 문제 줄 거고 그 다음에 각자가 선생님이 녹화해놓은 파일 주면 그거는 집에서 듣고 와도 되고 여기서 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일주일치가 이제 숙제로 나가게 될 때 그거에 대해서 확인이 끝나지 않으면 무조건 다음 주에 부를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건 상관없고 그냥 나오고 싶어요 선생님 저 선생님 옆에서 공부할래요 이런 건 당연히 괜찮고요. 그렇지 않고 확인이 안 된 사람은 할 거고 심지어 조교 선생님 시켜가지고 밤에 전화하게 할 거예요. 안 받는 거 아니야? 엄마한테. 아빠한테 하는 게 제일 빠르더라. 내가 학교에 있을 때 선생님들이 알려준 노하우인데 엄마한테 하는 것보다 아빠한테 하는 게 더 빠르대요. 맞아요? 아빠한테 하는 게 더 무서워요? 전화가? 엄마가 더 무서워요? 알았어요. 니네 감시하려는 게 아니야? 자, 이역설 볼게요. 얘들아, 이거는 언제냐면 규보시잖아. 한자 단어, 그치?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설 표시해보자, 설. 설이 무슨 뜻이냐면 거기 써볼게. 설은요, 한물수필이라는 뜻이에요. 고전수필, 한물수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얘가 선생님이 고전시가 얘기할 때도 또 강조할 건데 우리가 시조에서 간단하게 배우긴 했지만 고전시가를 이제 오늘 제망매가 향가 그 다음에 고려가요까지 쭉 또 설명해 줄 건데 어떻게 하자고 우리가 고1이기 때문에 뭐 고전문학을 A부터 Z까지 막 쭉 훑고 이런 수업을 하는 건 못하지만 선생님이 대신 오늘 뭐 향가에 대해 설명해 주고 향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향가는 어떤 장르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구나. 알겠죠? 그럼 향가라는 건 교과서마다 하나씩은 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보통 통상 창기파라거나 실리는 학교가 있고 뭐 제망매가 제일 많아요. 제망매가 제일 많이 해요. 언젠가 배우게 되는 그런 장르란 말이야. 그럼 고려가요의 특징, 고려가요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또 정확히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오늘은 그럼 설에 대해서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고전시가도 그것이 예전에 쓰인 글이긴 하지만 시라는 것이 갖고 있는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전시가라고 하듯이 소설 수필도 마찬가지죠. 수필도 설인데 똑같아. 뭐가 있어? 이 정도는 나와야지. 도훈아, 수필은 뭐가 있니? 뭐가 드러나 있니? 도훈이 늦게 왔니? 경. 천재분이 어떻게 알았지? 경험에 따른? 오! 그래 맞아. 이렇게 잘하네. 애들이 다 알고 있었어. 경험해가지고 깨달음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이고 그 사이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 사색, 성찬 뭐 이런 거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교훈이 나오게 되는다. 설을. 근데 그게 한문으로 쓰여졌다. 옛날에 쓰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옥이 뭐냐면 이라는 거는 수리하다 써주세요. 수리합니다. 수리. 방금 수리 마수리 뭐 이런 거 할 뻔했어. 얘네가 너무 막 다운돼 있으니까 선생님 그러잖아. 나 정상인인데 나도. 옥이 뭐야? 집이야 집. 가옥할 때 그 옥자입니다. 그러면 집을 수리하는 일 뭐 이런 얘기네요. 그죠? 집을 수리하면서 생긴 일이에요. 집 수리. 자 문제부터 한번 살짝 볼까요? 자 얘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소설을 했지는 않지만 이 안에서 어쨌든 인물이 나오고 어떤 사건, 에피소드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용 일치 문제, 내용 파악 문제, 줄거리 파악 문제. 자, 무조건 나온댔잖아. 뭐가 나왔어? 수필이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어. 뭔데? 수필의 구조. 구조 뭐예요? 경험이 있어. 경험이 있고 얘는 유출하는 방법을 쓴데 어딘가에 적용을 시키는 건가 봐. 의미 확장까지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A, B,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다. 이 각각의 파트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너희들이 이 작품을 보기 전에 이걸 맞다라는 건 얘가 힌트이자 기준이라고 말했잖아. 그치? 그럼 니네가 머리를 써야 돼. 가만히 있지 마. 어떤 애들은 읽으라고 읽더라. 한글이 영어가 아니잖아 지금 이게. 여기서 뭘 찾아내야 돼? 이 작품은 경험과 그거에 따른 의미 유추, 의미 확장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들어가서 찾아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이 글에 대한 작가의 깨달음. 맞죠? 깨달음에 대한 문제 나올 거라고 했고 그 다음에 4번 A에서 E 중 비추친 시와와 가장 유사한 거 이거는 뭐야?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거네. 제대로 파악해서 다른 작품과 연결해서 판단해야 되는 고난이도 문제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보기를 참고하여 작가가 당시에 집권층에게 조언하고자 하는 내용을 40자 이내에 완결된 한 문장으로 쓰시오. 셈하고 이런 거 나와요?
몰라요? 어디가 나올 것 같아요? 자기 학교 나올 것 같잖아. 잘 안 내는데 선생님 옛날에 이런 거 한번 내본 적 있는데 이런 거 내면 선생님들이 힘들어서 잘 안 내요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채점 기준이 되게 힘들기 때문에 맞죠? 애들이 글을 글잡게 쓰지 않아요. 절대. 그리고 내가 진짜 애들 거 채점하다가 선생님 옛날에 외고했을 때 논술 수업한 적 있거든? 1000자씩 내는 거야 애들이. 애들이 그때 400명인가 그래서 300명. 일주일을 채점을 하는데 성격 버리더라 진짜. 토가 나와 진짜. 욕을 하면서 봤어. 와, 내 추억이 떠오르서 머리가 띵하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보기를 참고하래. 그러면 요거를 또 좀 봐야 되겠네. 그치? 작가가 당시 집권층에게 조언해야 된대. 작가가 이 글을 창작할 당시는 무신들이 집권하던 시기로 몽골의 침략, 백성들이 참혹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대. 무신 정권은 목숨을 바쳐 몽골에 저항하기도 했지만 결국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지? 잘 모르겠네.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짧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행랑채가 퇴락하여 집행할 수 없게끔 된 것이 세 칸이었대. 행랑채 이런 말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혹설을 또 모르겠지만 행랑채 들어봤지? 이거 행랑채 들어오지 않니? 사극 같은 데 보면 행랑채 이르러 준비하도록 하게. 예, 알겠습니다. 행랑채가 뭐래요? 있잖아요 왼쪽에. 행랑으로 된 집채, 문간채, 집 앞쪽에 손님들 대접하고 뭐 이런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중요해요? 이게 안방이면 어떻고, 그죠? 뒷간이면 어때요? 창고면 어떻습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자, 퇴락해서 무너지고 낡아가지고 지탱할 수 없게 된 게 세 칸이었대. 나는 마지못해 이를 모두 수리했대. 그런데 그 중에 두 칸은 앞서 장마에 비가 센 지 오래되었으나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럴까 저럴까 라고 했다가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고 나머지 한 칸은 비를 한 번 맞고 샜던 것이라 서둘러 기와를 갈았던 것이다. 이 얘기 왜 하는 거지? 자기네 지금 부동산이야? 뭐야 이게 직방이야? 뭐야 이거 왜 소개하는 거야? 자 그럼 뭐야?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지. 자 뭐야? 뭐래? 세 칸 중에 두 칸은 어떻게 한 거야? 고민하다가 그대로 둔 거. 한 칸은 어떻게 한 거야? 서둘러 어떻게 됐어? 수리한 거야. 그지? 두 개의 차이가 있는 거네. 그지? 근데 차이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 이번에 수리하려고 봤더니 비가 센 지 오래된 것은 석가래, 춘향,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됐고 오히려 수리비가 엄청 들었어. 그치?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한 칸의 제목들은 완전해서 다시 쓸 수 있었어. 이거 중요한 거지. 이게 뭐지? 경험 아니야? 집을 수리한 경험 아닌가요? 이게 경험이야. 그럼 봐봐. 니네가 눈을 껌뻑껌뻑 하는 이유는 니네가 생각이 짧아서 그런 거야. 나도 포함이야. 나도 포함이야. 나는 저는 수필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수필을 보면은 굉장히 가볍고 되게 편안하게 썼는데 그 안에 굉장한 성찰이 들어있고 깨달음이 확 주는 게 있어. 봐봐요. 여러분 저도 그럴 생각 없었을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사색, 성찰, 생각을 해본 거야.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 나는 얘 느낀 것이 있었다. 자 뭐야? 느낀 거 뭐니? 깨달음 맞죠? 깨달음이 있었어. 사람의 몸에 있었어. 어디로 가? 얘를 끌고 어디로 가네 지금? 사람의 몸으로 가고 있어. 이게 뭐의 특징이야? 수필의 특징이야. 깨달음으로 가야 되니까. 사람의 몸에 있어서 자 집을 고치는 이유에서 사람의 몸으로 갔어. 잘못을 알고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은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 같고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해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집의 제목처럼 다시 말끔하게 쓸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행랑채를 수리하면서 얻은 교훈은 뭐야? 사람도 어떻게? 잘못이 있을 때 그걸 알았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바로 고치라는 얘기야. 내가 숙제를 계속 안 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내일부터라도 아니 지금 당장부터라도 해서 빨리 고치면 자리를 잡는데 내가 언제부터 숙제했다고 이런 마음으로 계속 미뤄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아까 내가 중3짜리 애를 이제 상담을 했는데 걔가 원래 되게 열심히 잘하던 애거든.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숙제를 안 하는 거야. 2주 됐어 2주. 그리고 어제 어머니랑 상담을 하고 보니까 얘가 이제 번아웃이 된 거지.
내가 걔를 불러다가 상담해줬지. 왜냐면은 그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완벽주의가 있어 좀. 너희가 완벽할 필요가 있니? 너희들도 좀 있어. 이런 애들도 있어. 우리 반 애들이 다 열심히 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늘 열심히 했고 잘했다는 얘기를 듣던 친구들의 특징은 만약에 숙제가 10개인데 내가 10개를 다 못할 것 같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절망감에 휩싸여. 막 싫어져. 다 하기 싫어진다고. 그치? 막 10개 다 채우고 싶어가지고. 반면에 어떤 애들이냐면 맨날 안 하는 게 익숙하니까 이제 하나 하고도 되게 당당한 애들 있어. 2개 하고도. 3개 정도 했으면 5개 했으면 대박. 엄마 나 치킨 사줘. 뭐 이런 애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애들의 문제는 계속 밸런스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고등학교에 가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데 심리적인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늘 미루고 늘 안 하고 이런 게 습관이 되는 것도 되게 문제고, 반대로 완벽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못하는 그 조급한 마음도 버려야 돼. 알겠니? 만약에 오늘 내가 그래서 완벽을 기했는데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하면 되는 거야. 다음날 또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10개를 못할 것 같으면 3개를 하는 게 낫다는 거야. 아, 못할 것 같아. 몰라. 아, 어떡해. 이러면서 안 해버리면 3개도 안 한 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 같은 것보다는 하루하루를 채워간다. 큰 통에다가 내가 공부하는 걸 채워간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이해하기가 쉬워요. 내가 여태까지 국어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지금 비어있잖아. 내가 더 잘하잖아. 내 국어 물통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채워야 되지. 그치? 근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해야 되는데 좀 찰랑찰랑 돼 있지, 우리가. 여유가 있다고, 이게. 알겠지? 파이팅이에요. 그리고 상담하세요, 선생님한테. 알겠죠? 우리 친구들은 특별히 선생님이, 정이 또 들어가지고 우리 잘해봅시다. 알겠니? 지금 하나라도 해. 알았지? 대답하고. 예? I say yeah, you say 이런 것도 하고. 자, 뭐래? 이렇게 됐대. 자, 근데 아까 우리 기억나니? 보기에서 어떤 게 있었어? 보기에서. 빨리 봐. 날 보고 있으면 보이니? 내 얼굴이 뛰어났니? 자, 보기에 뭐라고 되어있지? 경험. 의미 유추. 마지막에 뭐가 있었니? 확장 있었어. 뭐가 나올 차례야? 확장이 나올 차례야. 뿐만 아니라 정치도 이어갔다. 그럼 또 뭐가 생각나? 마지막 문제. 그치? 위정자에게 어떤 말을 해줄 거냐? 뭐 이거 기억나지?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해서 원래 국어는 굉장히 멀티플 해야 돼. 되게 멀티플레이가 잘 돼야 돼요. 왔다 갔다 막 이게 잘 되는 애들이 잘 풀어요. 뿐만 아니라 정치도 이어갔대.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이 인간의 신체, 여기서 신체라는 건 이제 자신이라는 얘기지. 사람, 몸. 무슨 홍삼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얘들아, 이게. 알겠지? 여기는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내버려 두었다가는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다. 그런 이유에 급히 바로잡으려 하면 이미 썩어버린 제목처럼 때는 늦은 것이다. 어찌 삼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정치에도 어떻게? 썩은 뿌리가 있으면 빨리 도려내. 내가 이번에 오다가 선생님 이제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 되게 좋아하는데 그 멕시코가 진짜 심각해요 지금. 공권력이 아예 무너졌어. 그래서 와 미치겠더라. 수십 명이 한 달 사이인가 그 정치인들이 피살됐대. 마피아가 아니지 거기는. 카르텔 그 마야 카르텔에 의해서. 거기는 무법천지야 그냥. 그래서 그 돈을 마약으로 돈을 먹을로 무기를 산대. 그래서 거의 그냥 국군 수준이래 그냥. 걔네들 무장력이. 그러니까 이게 이 정치인이 맞섰다가는 피살되거나 붙어먹는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붙어먹어가지고 지금 부정부패가 어마어마한 나라거든요, 멕시코가. 처음에 부정부패가 있었을 때 싹을 잘랐어야 되는 거야. 그걸 놔뒀더니 지금 나라 전체가 엉망이 돼 있는 거죠. 어디 적용할 때 너무 많죠, 뭐.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공통점 찾았어. 뭐야? 수필이라는 건 경험을 제시한 다음에 깨달음을 제시해 주는 거구나. 됐죠? 자,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는 이유는 자, 여기 되게 원론적인 얘기가 나오네. 자, 얘들아,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면서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지어낸 얘기보다는 더 공감을 이끌 수 있는 거지. 이건 뭐랑 비슷한 거냐면 여러분 선배나 선생님이 실제 경험한 얘기를 해주면 더 와닿지. 선생님 어디서 들은 지금 멕시코 얘기보다는 선생님이 학창시절에 있었던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어. 막 저는 태어나서부터 뭐 천재 소리를 들었고요. 정말 뭐 모르겠어요. 1등이 아닌 시간은 생각하기가 어렵긴 한데 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대까지 가게 된 거죠. 이런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니네하고는 좀 굉장히 이질적인 사람이잖아. 근데 어떤 애가 전 그냥 진짜 저는 엄마가 너무 너를 낳고 미역국을 왜 먹었냐 소리를 그냥 맨날 듣던 애였어요. 이런 애가 갑자기 자기가 극복해서 서울대를 간 얘기를 해주면 어떤 게 더 많아. 그치? 경험이 그렇잖아. 떠올려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쵸? 이해됐죠? 이 정도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 아까 얘기했던 요거는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던 건데 이건 뭐 이렇게 뭐 어렵게 할 필요 없고 그냥 한문 수필이다. 알겠죠? 넘어가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퇴락한 행명체를 수령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인간의 삶 1단계. 두 번째 2단계 현실 정치 현실에 적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대상 자체를 분석했고 그 다음에 의미를 유추한 다음에 그것을 확대해서 정체까지 얘기했다. 됐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아니, 니네가 해볼래? 1번에 뭐니? 우리 한 번씩 쭉 해보자, 이렇게. 혜인이부터. 1번에 4번, 2번에 3번에 민규? 장난치는 것 같아. 4번에 태혁이. 4번이 몇 번이야? 지금 너무 빨리 나와서 지금. 4번은 4번에 답 몇 번이야? 4번. 오, 다 맞았어. 이거 장난해? 다 4번이야. 느낌 좋지? 다 죽었어, 그치? 우리가 모든 걸 다 올킬이야, 올킬. 어려운 문제 질문 없죠? 해줘야? 해줘야? 1번에 적절한 거, 세체. 적절한 거? 세체인지 아닌지, 총 세체인지 알아, 몰라. 이런 거 은근 틀린다, 너네 근데? 세체 아니는데? 세체인데? 라고 얘기했으니까 세체라는 건 몰라. 행량체는 지은 지 얼마 안 됐고, 한 번 비를 맞은 목재는 다시 사용할 수 없고, 잘못되고 나도 지금 해를 입게 된다. 이건 지금 문제가 좀 별로네요. 이런 문제 잘 나올 수 있죠. 이런 문제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문제예요. 여러분은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게 기호로 바뀌면 애들이 되게 헷갈려한다. 별것도 아닌데. 경험은 이것과 이것에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시한 내용이다. 맞죠? B는 자신의 잘못을 빨리 고치라는 얘기고요. 이거 사람에 적용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B는 인간의 삶, C는 정치 현실. 자, C는 A와 B의 경험에서 이끌어낸 깨달음이다. 그게 아니고, 뭐죠? 얘가 확장된 거죠. 그 다음에 C는 탄간우리를 내버려두면 나라가 위태워진다는 내용이고요. 이 글에 나타난 작가의 깨달음과 의미가 통하는 것은 빨리 고치라고. 자, 이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A와 E의 보기에 밑줄 친 시어와 가장 유사한 의미. 참새야 어디서 오가며 나느냐 1년 동산 나랑 못하지 않고. 자, 얘 뭐야? 속성이지. 늙은 호라비는 홀로 갈고 메고 있는데 밭에 펴며 기장이며 다 없앤다. 뭐하는 애야? 얘 어떤 존재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 정도는 알겠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일단 가보세요. A 행량체 B 기와 C 사람의 몸 D 백성을 좀먹는 무리. 보기는 요란스러웠으나 문제는 되게 어이가 없네요. 너무 쉬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해볼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작가가 당시 직권층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 뭐예요? 어느 문단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 어떻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멀리하고 척결을 하고 어떻게? 백성의 삶을 보살펴줘라.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자, 잠깐 쉴게요. 잠깐만 쉬었다가 올게요. 초콜릿도 먹고 있어요. 저희는 소리야 너